안녕하세요, 주일입니다. 오늘 잡다운 잡테크 3화는 포켓몬고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피카츄라는 캐릭터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포켓몬스터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로 진화했습니다. 현실의 특정 장소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캐릭터를 잡는 게임 포켓몬고. 미국 사회를 휩쓴 증강현실 게임 열풍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가 속초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스마트폰을 들고 포켓몬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닌텐도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우리 정부와 게임 업계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포켓몬고는 위치 기반 기술을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특정한 괴물을 잡기 위해선 꼭 그곳을 가야 돼요. 그곳에는 여러 가지 괴물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 저기까지 직접 걸어가서 내 스마트폰이나 그 괴물을 잡는 기구를 갖고 저기에 있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과거의 게임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 속에 있거나 스마트폰 안에만 있었다면 이 포켓몬고 게임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 괴물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거길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포켓몬고가 화제가 되면서 그 기반, 배경이 되는 AR 기술, 증강현실이라는 기술도 덩달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증강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증강현실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와 유사한 개념인 가상현실도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기술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것들을 체험해 보려면, 이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알아보고 그 둘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상현실, 영어로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VR은 이런 고글을 쓰고 뭔가를 보는 사람들을 본 적도 있고 혹은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영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도 VR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그것을 찍은 장면을 같이 돌려보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미 VR은 우리 생활에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매니아, IT 종사자들만 관심이 있던 기술이라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직접 해보진 않았더라도 아 저게 뭐구나 혹은 아 저런 게 있네 정도는 알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된 거죠. 기계도 예전에는 수백만 원 이상 갔기 때문에 함부로 만져볼 수도 없었다면 이제는 2, 30만 원 수준에서 카메라를 장만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고글도 수십만 원짜리 장비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싸게 산 10,000원짜리고요. 이렇게 골판지 같은 종이로 만든 카드보드 고글은 몇천 원, 몇백 원이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보급되기 위한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VR이 뭘까요? 이 개념이 생긴 거는 30년도 더 됐어요. 그리고 80년대 말, 90년대부터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많은 영화들이 가상현실을 소재로 도입해서 썼죠. 롬머맨, 토탈리콜, 데몰리션맨 같은 영화에서는 이미 가상현실을 영화의 주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상현실은 진짜 현실과 반대되는 가상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이면 이것과는 다른 만들어진 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상현실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로 만들어낸 세계를 말했는데요. 이제는 꼭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찍어 놓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그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360도 카메라 같은 걸로 찍은 영상이 있다. 내가 어디 여행지에 놀러 갔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체험하고 있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 360도 카메라로 찍고 그 영상을 이런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고글을 뒤집어 쓰고 본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니까 그것도 가상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가상현실은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딘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꼭 컴퓨터로 만들던 아니던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 4DX, 4D 영화들,
의자가 덜컹거리면서 움직이고 극중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바람이 불고 냄새가 나서 그 영화 속 공간에 내가 직접 들어간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곳 현실이 아닌 가상의 현실 속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가상현실 기술인데 이미 극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즐기기에는 힘들었죠. 비용 문제나 규모, 크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수십만 원 수준에서도 많은 장비들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가정에서도 가상현실, VR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전통적인 영상 매체와의 가장 큰 차이는 시선의 자유도죠. 내가 원하는 곳을 둘러볼 수 있고 원한다면 뒤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아주 유사하죠. 또 내가 조작까지 할 수 있는 가상현실 컨텐츠를 보고 있다 한다면 그냥 아예 뒤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행하다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깜빡하고 놓쳤던 것도 다시 뒤로 돌아가서 챙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VR 기술은 영화보다는 게임과 더 어울린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게임할 때는 조이스틱이나 키보드를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을 둘러볼 수 있고 뒤로 거슬러 돌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영화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일찍이 게임에서는 VR 기술을 많이 접목해서 VR 기술을 이용하는 게임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가장 유명한 오큘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이 고글도 처음에는 게임 용도로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쓸 수 있게 보급되고 있죠. 가상현실을 체험하려면, 즐기려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런 고글이 필요하겠죠. 이 고글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보통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 앞에 부착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생되는 VR 영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TV나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체험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고글들은 눈을 대는 순간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화면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까만 화면 속에서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고글은 필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4DX 극장에서 쓰는 의자입니다. 그런 의자, 진동과 움직임이 있는 그 의자는 영상의 이야기 흐름에 맞게 움직임을 사용자에게 더해주죠. 그러면 영화 속에서 출렁거리면 이 의자도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영화 속 이야기에 더 몰입될 수 있고, 또 다른 장비는 뭐가 있냐면 사용자가 직접 그 안에서 뭔가를 만져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어야 진짜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장갑 같은 걸 끼기도 하고요. 어떤 센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발로 걸어가면서 러닝머신, 트레드밀처럼 내가 걸어가면은 가상현실 속 공간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비행 조종사들 훈련용으로 이미 옛날부터 수십 년, 20년 전부터 쓰고 있죠. 그 비싼 비행기를 매번 조종사가 훈련하기 위해서 몰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러다가는 위험하기도 하니까 시뮬레이션 장비를 학교에 갖춰놓고 그 안에 학생이 들어가서 운전을 하는 거죠. 유사하게는 자동차 운전면허에서도 쓰이고 있죠. 앞에 모니터 여러 대가 도로를 비춰주고 있고 나는 자동차 게임을 하듯이 핸들을 잡고 기어를 바꾸면 실제로 화면 속 자동차는 진행되다가 내가 잘못 조작하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탈락하고,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이죠.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직접 찾아갔다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고글을 쓰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용 앱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다가 이 방을 보고 싶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유사하게, 실제 집과 유사하게 꾸며진 집이 들어가 있고요. 내가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틀어볼 수도 있고, 이런 게 이미 해외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행을 대리 체험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무한도전에서 사용한 것처럼 360도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찍은 그 영상을 내가 고글을 써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똑같이 여행을 할 수가 있죠. 단 내가 직접 어떤 조작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방으로 시선은 돌릴 수 있는 정도, 그런 대리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수나 음악 공연장에서도 이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공연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요. 현장 중간에 무대와 객석 사이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하면은 비록 그 공연장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글을 쓴 채 그 공연을 본다면 내가 가수를 보고 싶으면 가수 쪽을 돌아보고 무대를 보고 관객들,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고개만 돌리면 되니까 오히려 실제 공연장에서 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언론에서 쓰이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 보도물의 경우는 영화랑 마찬가지로 한 방향, 지금 딱 찍어놓은 그 영상만 시청자들이 봤다면 이제 360도 카메라로 찍고 VR 기술을 이용한 영상들을 보면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둘러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난민촌에 가서 이 앞에 보여준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땅바닥 혹은 저 옆에 흐르는 개천을 둘러볼 수도 있고 과거의 영상, 뉴스,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류의 체험, 더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런 영상들은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언론사에서는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술은 그냥 1차적으로는 재미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마 널리 보급된다면 사람이 직접 체험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는 엄청난 가능성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AR, 증강현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R은 가상현실보다는 조금 낯선 개념이에요. 최근에 포켓몬고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긴 했지만 VR, 가상현실? 뭐 쓰고 둘러보는 거 아니야 정도를 안다면 증강현실은 뭐 가상현실하고 뭐가 달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애매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가상현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혹은 현실의 공간이지만 이곳과는 다른 분리된 공간을 체험하게 도와주는 기술이었다면 증강현실은 지금 사용자가 있는 내 앞에 있는 이 눈앞의 공간에 어떤 정보들을 뿌려주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셀로판지 있죠? 투명한 셀로판지 혹은 예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학교 같은 데서 OH 필름을 더 씌워가지고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증강현실은 우리가 눈 앞에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에다가 새로운 정보들을 여러 겹 덧입혀주는 거예요.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의 위치 정보 혹은 어떤 특정 사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들이 뿌려지는 기술을 말합니다. 가장 손쉽게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이 증강현실 앱을 실행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면 스마트폰 화면 안에는 내가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른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부동산 증강현실 앱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건물을 바라봤을 때는 이 건물은 매매가가 얼마고 주인이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가격이 써 있는 건물들이 휴대폰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건물로만 보이겠지만 증강현실 앱이 정보들을 덧입혀주면 기존과는 다르게 더 현실의 정보들이 풍성해지는 거죠. 구글 글래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같은 장비들을 쓰면 증강현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이런 가상현실, VR용 고글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고글을, VR용 고글을 쓰면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화면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증강현실용 고글을 쓰면 안경을 쓴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비쳐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다 보이고 내가 그것을 만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눈앞에 있는 사물을 보이는 그 공간들의 정보를 띄워주니까 이질감이 덜하죠.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걸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VR 고글을 썼을 경우는 내 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만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VR용 고글과 AR용 고글의 차이는 현실이 들여다 보인다, 안 보인다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강현실용 고글을 쓰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죠. 걸어다닐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경을 쓰듯이 쓰고 안경 렌즈에 다른 정보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일상생활을
할 때 방해받지 않겠죠. 그리고 가상현실이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몰입해야 되고 100% 집중을 해야 된다면 AR 고글을 쓰고 생활을 한다면 일상생활을 늘 하던 대로 그냥 영위하면 돼요. 거기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뿐이죠. 이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아까 부동산 정보 앱 예로 들었는데요. 포켓몬고처럼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광고나 마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이 가게에 있는 정보, 가게의 세일 정보, 할인 정보가 뜨는 거죠. 또 내가 사고 싶은 이 물건을 들면 이 물건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손 위에 뜨겠죠. 그냥 점원이 설명해 주든가 아니면 내가 설명서를 뒤져보고 카탈로그를 뒤져보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고글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얼굴 인식 기능을 이용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자기의 명함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SNS 같은 공적인 공간에 올려놨을 경우에는 내가 고글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 얼굴 옆에 명함과 전화번호 같은 게 뜰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얼굴만 보면서 바로 인식이 되는 거죠.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의료기술, 의료 연습을 하는데 사람 몸, 실제 환자를 가지고 실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술 연습을 한다든가 어떤 사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 내가 직접 조작까지 하면서 들여다볼 때는 이 증강현실 기술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고요. 자동차 같은 기계들을 수리할 때도 증강현실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 스웨덴 가구 회사의 카탈로그 사례처럼 집에 직접 그 가구를 들여놓지 않아도 미리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죠. 내가 가구를 놓고 싶은 곳에 카탈로그를 놓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증강현실 앱을 통해서 그 카탈로그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실제로는 없는 가구가 존재하는 거죠. 소파, 책장, 침대가 나타나요. 카탈로그만 움직이면 가구를 옮길 수도 있고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체험해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죠. 여행 갔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궁궐 같은 데를, 궁궐이나 관광지를 걸어가고 있으면 그곳의 위치 기반한 정보들이 뜨는 거죠. 이곳은 어떤 일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영상, 사진, 음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곳에 갔을 때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AR용 고글을 쓰고 봤을 때는 정보가 추가돼서 보이는 거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안내해 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느라고 시선을 뺏기지 않고 AR 고글을 쓰고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 풍경 그대로 두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정보만 뜨니까 시선을 뺏기지도 않고 또 바로바로 그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찾을 때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 부각되고 있는 VR 기술, AR 기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첫 번째는 교육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직접 실습하고 이게 따로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에서 관련 영상이 뜬다든가 입체적으로 홀로그램처럼 뜨고 그리고 자동차 수리를 한다. 내가 자동차 본닛을 열면 거기에 있는 각종 장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내가 조립하는 법을 굳이 따로 챙겨보지 않더라도 그 실물 위에 뜨니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더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다.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여행을 간다든가 어떤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면 많은 것을 투자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고 체험해 본 것들을 VR 영상으로 찍어 오면 그거를 그냥 고글만 쓰고 보면은 대충은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예전에도 멀티미디어라고 해서 그냥 책, 소리,
만으로는 줄 수 없는 정보들을 준다고 해서 멀티미디어가 곽광받고 부각됐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멀티미디어보다도 한 단계 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그런 활동들의 흐름을 끊지 않고 그 위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얹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 단절되지 않는 경험이, 일체형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VR, AR 컨텐츠들은 기존의 컨텐츠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기존 매체들은 그냥 한 가지 매체만으로 누렸다면 이런 가상현실은 전혀 다른,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감상을 하기 때문에 예전의 영상 문법, 예전의 이야기 문법, 스토리텔링 기법을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 매체에 맞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상업적인 이유로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이 부족했다면 VR, AR 컨텐츠 제작자들은 예전보다 더욱 기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될 거고요. 기존의 영상 문법, 스토리텔링 기법과는 다른 VR, AR만의 이야기 서술 방식을 찾아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그 매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기술이 접목될 때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사용자, 이용자, 관객, 시민들이 원해서 도입한 게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적인 측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했다면 많은 부작용, 오용이 될 것은 뻔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만 쏟아져 나오고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지만 그냥 시장에 쏟아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될 텐데요. 먼저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직접 찾아보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과거에 매체들이 반복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도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특히 AR 기술이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 삶이 어떻게 안 좋게 달라질지를 보여주는 해외 영상작품 하나를 감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Hola Juliana, me alegra verte. Hoy te ves hermosa.